저도 비트코인을 소량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수빈 아나운서가 얘기한 허락을 받아야만 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여전히 전 세계는 제 경험상 사실 이런 흐름은 없었어요. 아, 과거에도? 특히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 이제 주식하고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거꾸로 움직이는 게 보통인데 과거에는 어쨌든 없었던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굉장히 큰 허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넘고 있다. 맞습니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STRC가 장기 채권 쪽에 머물고 있던 죽어있는 돈들이 그쪽으로 흡수되면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제가 사고 쳤습니다. 아토믹님요? 저 그래서 말고도 퇴사하신 거 아닙니까? 올타임 하이요? 8월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신고가. 네, 신고가 나온다. 신고가 경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슈퍼리치들의 보유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빈도님들,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둬야 될 자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기 이전에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시스템이다. 허락을 받아야만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허락 없이도 자산과 시간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 저도 비트코인을 소량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 자산이 국가라는 틀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선택지, 그 가치를 공부하는 건 이제 필수라는 거죠. 주식이요, 성장에 대한 투자라면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자유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투자일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요, 자유는 늘 사라지고 나서 비싸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에 내 자유를 담아주시겠습니까? 조수빈 아나운서가 말씀을 잘하세요. 저 이 영상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처음에 그 스테디님이 이렇게 갈무리 해주신 거 보고 그래서 다 한번 살펴봤어요. 영상 전체를.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제 그냥 풀 영상을 바로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처음에 이거 비트코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영상 막 초반부에는 비트코인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 이거 얘기하는 투가 이거 비트코인인데 뭐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이런 채널에서도 하는구나 하다가 뒤쪽 가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책도 그런 식이지만 입문서용 책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지금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 가지고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나 자유, 그다음에 뭐 이 시스템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그 서사가 이렇게 흐름이 상당히 이렇게 좀 편하더라고요. 조수빈 아나운서도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국가가 뭐 어쩔 수 없는 거, 뭐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뭐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워딩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저 영상에 소개된 책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안 읽어봤는데 진짜 이거 뭐야 하다가 비트코인 딱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요즘에 좀 대형 채널들에서 뭐 예전에 그 어디였죠? 박종훈 기자인가요? 지식한방. 네, 지식한방. 그 채널에서도 왜 비트코인하고 맥시들 입장에선 분명히 저 사람 분명히 맥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거의 비트코이너들이 하고 있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좀 결론이 좀 다른 식으로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런 뭐 계속 국채를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어내면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제는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아토믹님. 예. 요런 현상들, 뭐 예를 들면 뭐 그때그때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요런 흐름들은 없었습니까?
제 경험상 사실 이런 흐름은 없었어요. 아, 과거에도? 네, 과거에도. 그, 음, 물론 이제 단기적인 뭐 뭔가 이런 유행은 하도 있었지만 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 조금 음, 조금씩 있다가 이제 올해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조회수가 원래 별로 잘 안 나오고 뭔가 알잖아요. 그쵸. 그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재미없고 이 화폐에 대한 뭔가 국가에 대한 뭔가를 부정하면 몰려옵니다. 바로 몰려오기 때문에 잘 안 꺼내는 주제거든요. 웬만하면.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약간 대중성 있게 꺼낸다는 건 사람들도 많이 이제 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음, 유튜버 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댓글이 이제 인식에 대한 댓글이 좋아져야 그런 아무래도 컨텐츠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좀 많은 대형 채널들은 그렇죠. 그런 거. 네달바님, 뭐, 네달바님 이제 해외 채널들, 뭐, 유튜버, 팟캐스트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해외는 뭐, 국내보다 조금 더 이런 논의들이 더 먼저 진행이 됐었겠지만, 뭐, 최근 들어서 좀, 뭐, 비트맥시나 이런 채널들이 아닌 해외 매체들에서도 뭐, 지금 국내 저희 뭐, 언론이나 대형 채널들에서 나누는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현상들이 혹시 있나요? 네. 재테크 채널이라고 이렇게 넓게 보면 이제 뭐 부를 어떻게 더 늘리고 지킬 것이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뭐 쳐준다기보다는 마이너 취급하면서 뭐 부동산에서에 대해서 다루고 주식에 대해서 다루고 뭐 신흥 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막 이런 거를 다루는 채널에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거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특히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하고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거꾸로 움직이는 게 그렇죠. 보통인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오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좋다, 뭐 비트코인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까지 넘어가진 않지만 그 호스트가,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리날든 같은 매크로 분석가나 루크 그로만 같은 매크로 분석가 불러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호스트는 여전히 약간의 이제 그 중립 기여를 넣는다거나 좀 요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아토믹님 말씀처럼 호스트가 진짜로 그걸 뭐 몰라서 그러는지 알아서 그러는지 그거랑 관계없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는 할 거예요. 비트코인 좋다. 비트코인 이거 그래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자기 그 수많은 시청자들한테 쏘는 게 부담스럽긴 할 텐데, 그렇죠. 근데 화폐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해라는 거는 네, 되게 거침없이 얘기하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국내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뭐 글로벌하게 뭐 경제를 다루고 뭐 투자를 다루고 뭐 이런 뭐 다양한 매체들에서 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현상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아토믹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어떤 뭐 사이클, 뭐 우리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이클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동성이 많고 적고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어쩔 때 있고 없고 했던 그런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게 요 이야기는 사실 그런 뭐 베네수엘라나 뭐 옛날 엘살바도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보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선진국, 뭐 미국, 음, 우리나라 뭐 이런 좀 그래도 버티던 통화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의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는 작년부터 이제가 이제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완전 바닥났잖아요.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단기 채권들은 뭐 그럴다 하더라도 장기 채권은 진짜 안 팔리는데 뭐 이런 화폐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면 당연히 장기간 어떤 국가에게 저리로 내 돈을 빌려주는 건 바보 같은 행위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꼭 비트코인으로 결론이 가지 않더라도 일단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고 그다음 각자 자신이 알고 있고 신뢰하는 자산들의 영역으로 결론을 내는 형태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없었던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처럼 마시는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 굉장히 큰 허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넘고 있다. 맞습니까? 뭐 미국이 넘었으면 이제 다 같이 넘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 일단 거기가 넘었으니까 이제 네,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큰 파도 곳이 타기 넘으면 넘어오듯이. 네, 사실 가장 큰 곳이 넘었다는 건 이미 다른 작은 곳은 다 넘었다가 합리적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이것만 갖고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또 깊게 나누겠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그 스트래티지에 STRC가 사실은 그 장기 채권 쪽에 머물고 있던 죽어 있는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흡수되면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채권 쪽 수요에 있었던 자금들이 뭐 바로 비트코인은 아니더라도 뭐 연결되어 있는 뭐 우선주나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이 현상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대세의 흐름이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또 이러다가 또 주춤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딸바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그냥 그렇죠, 뭐. 뭐 생각이고 뭐 절대 STRC가 어떻게 될 거다,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비트코인의 그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요새 뭐 트위터에 여기저기에 그리고 뭐 유튜브 썸네일도 자극적인 거 진짜 많던데 그리고 이제 아주 좀 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 진짜 뭘 좀 아시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조차도 이거 폰지 사기다 딱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를 좀 빌려보자면 내가 저리로 디폴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명목상 디폴트든 그냥 화폐에 빡 찍어가지고 디폴트 선언은 안 했지만 실질적인 디폴트든 상관없이 내가 약속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주권 국가가 이렇게 나중에 돈 돌려줄게요 하는 이 약속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간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래 뭐 지금 어쨌든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따박따박이 아주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마법의 단어잖아요. 따박따박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돈 박아 두시면 네 10%씩 11%씩 어제 얼마였죠? 11.5까지 올라갔나요? 네. 심지어 참고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STRC라고 하는 세일러가 운영하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네, 이어가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거 사면 뭐 그 돈으로 뭐 가서 비트코인 산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나한테는 10%씩 따박따박 준대. 그것도 월배당으로.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넘치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예전 팟캐스트 때 비트코인의 진정한 힘을 느껴보시려면 비트코인 일부를 가격과 무관하게 좀 헐어서 사고 싶은 것도 한번 사보시고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건 우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은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명목상의 내 자산 더미는 딱 어디다 박아놓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화수분처럼 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악플러들 꼭 꼬이듯이 지금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건 그냥 가리지 않고 마구 불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마이클 세일러는 정말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의 돈의 흐름과 그다음 그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딱 맞춰가지고 상품들을 공급하는 게 마케팅도 그렇고 어떤 기획이나 설계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토믹님, 예. 이 많은 분들이 뭐 사실은 STRC라고 하면 뭐 모를 거고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스트래티지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뭐 71만 개 좀 넘게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충 알고 계세요. 많은 구독자님들도. 네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너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또 STRC라고 하는 걔는 또 뭐냐? 무슨 이자가 뭔 소리냐, 이게? 이러실 텐데, 이 STRC,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의 주식, 뭐 얘네들과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스트래티지의 어떤 뭐 구조를 좀,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 일단 STRC는 그 우선주 발행이고, 배당을 한 10% 이상 주는 지금 상품으로 되어 있고, 그 스트래티지에서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STRK, STRF, STRD, 그다음에 STRC 이렇게 네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성격이 사실 다 달라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고정적으로 배당을 좀 높게 받고 싶어 라는 상품도 있는 거고 또는 나는 배당은 좀 낮아도 비트코인의 그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STRC는 그 비트코인의 상승분하고 상관없이 높은 배당을 그냥 가져가고 싶어 라는 그 상품이고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양한 상품 중에 사실 아마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면 다른 상품이 인기가 끌었을 건데 유난히 이제 STRC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비슷하니까 크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니까 높은 배당을 찾으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뭐 미국 주식, 뭐 국내 주식들이 사실 지금 뭐 이제 많이 국내 주식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국 주식도 지금 이제 뭐큰 오르락 내리락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제 배당주의 문을 이렇게 돌리는 차에 이제 STRC가 배당을 계속 요새 높여가지고 지금 11.5인가요? 까지 올라왔다 보니 뭐 엄청 또 주목을 받고 뭐 이게 본진에 아니네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그러면 이제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우선주를 STRC를 사겠다고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자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5천 개씩 긁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STRC로 들어온 자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사실 정확히. 어제 제가 유튜버 미덥 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그냥 아마 주변에 비트코인 모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막 설득에 뭐 실패하신 분도 있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걔 중에는 이거는 아마 상원수님도 반장난식으로 막 말씀하셨던 건데 부모님들을 탑승시키는 방법, 이 비트코인이라는 방주에 탑승시키는 방법 막 말씀하시면서 돈 빌려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대신에 이자를 챙겨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시중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드려서 예를 들어 5%면 한 6%, 7%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않냐 하셨는데 유튜버 미덥 때 망고님이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다 같이 STRC네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배당을 따박따박 받고 싶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네, 그걸로 본인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 얘기를 듣고 되게 쏠깃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배당 10%씩 받는다면
뭐 변동성도 없고 딱 내가 산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느낌처럼 된다. 만약 폰지든 아니든 뭐 어쨌든 이 시스템을 뭐 세일러를 믿고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를 믿고 비트코인을 믿는다면 이 상품은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시면 되죠. 아니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토미님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가실 거예요. 털쳤나? 지금 내가 진짜 아토미님이 이거 솔깃 할까 봐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 말한 얘기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네. 방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사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시면 되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 돈 아니니까 사셔도 사셔도 됩니다. 내 딸바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사시고 싶으면요, 정말 특히 이거는 아마 이제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이 되게 귀에 솔깃할 것 같아요. 차라리 맥시 자녀를 믿으시고 맥시 자녀한테 돈 빌려주시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본업 충실히 하는 걸 보시면서 이자를 받으시는 게 네, 더 낫지 않을까요? 아토미님 뭐 아, 말씀하시려고 예. 거 근데 있어요? 그 STRC의 수입원은 사실 그 어떤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해요. STRC 음. 자체는. 네. 그 사업부에서 나오는 수익이거든요. 마이크로스트레치가 원래 하던 사업. 네. 그러니까 ERM 사업 같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거를요? 쓰고 있어요. 예. 스타벅스도 쓰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어떤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좀 뭐 매출을 좀 예상한다던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으로 STRC를 삽니다. 아, STRC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배당해 줍니다. 그게 이제 STRC고요. 배당금의 원천은 비트코인이 아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원래 하던 사업에 나오는 매출로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저는 좋아하는 걸, 그 회사를 좋아하는 걸 떠나서 팩트는 이제 그 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폰지라고 하기는 좀 거리가 멀죠. 배당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남의 돈 빌려서 사서 그 비트코인 팔아다가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자녀랑 부모님 돈 빌려주고 뭐 하는 그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돈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어디서 받냐 하면 그 돈 빌려서 비트코인은 사는 그 자녀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그걸로 예,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네. 완전 똑같은 그 정확한 비유네요, 그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뭐 이건 구독자님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10%의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 우선주가 구입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도 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일러가 볼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성장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성장이 있을 거라는 대전제에서만 가능한 구조 아닌가요? 또는 자기의 본업이 그거를 매년 감당하고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도 가정할 수 있고, 네.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 대전제가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면 우리 같은 개인들도 그냥 똑같은 전략을 쓰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더 모으고 싶어 하는 비트코인을 우리는 직접 모으고 개인 지갑으로 스스로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데,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화폐의 시스템의 문제점, 피앗머니의 문제점 이런 걸 다 알고 나서 또 누군가의 주식, 누군가의 우선주 이런 데 기웃기웃하고 쏠깃해 한다는 게 내가 뭔가 좀 아직 살짝 완벽히 들어간 건 아니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체크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질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세일러가 그냥 은행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박따박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거를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뭐 세일러가 이제 만나서 자연스럽게 거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은행의 기능인 게 은행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자산을 예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 근데 물론 세일러가 이걸 하진 않죠. 그 예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기능은 안 하죠. 그 둘째, 금융중개가 사실 은행의 핵심 기능인데 투자자와 투자처 사이의 만기 및 리스크 선호도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융중개인데 쉽게 말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자는 내가 단기 자금 투자 및 조금 더 안전한 거. 그러니까 딱 그 따박따박 배당 받는 거죠. 돈 박아놓고 뭐 10%든 몇 프로든 이자 받는 거. 그걸 원하는 반면 돈 빌려가는 대출자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겠다는 사람은 장기로 자금을 확보하고 위험 감수하는 거를 원하는 거니까 딱 은행이 하는 일이 그 둘을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을 설명하는 영상들, 뭐 저도 이제 더빙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번 주말에 또 하나 올라가긴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물론 개인도 살 수는 있겠지만 타겟 자체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관리자 또는 어떤 그 대형 펀드나 연기금 뭐 이런 곳들에 있는 자금 중에 머니마켓 쪽에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금들을 이쪽으로 끌어오면서 더 높은 수익을 주겠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각 국가별로 머니마켓 펀드 안에 있는 그 어떤 수익률보다 더 높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고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제 그 자금들을 끌어들이면서 하겠다는 거고,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막 사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요 부분을 이제 요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절대 저는 뭐 이걸 추천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세일러가 좀 부러우시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업 열심히 하면서 월급 받다 생활하고 그 뭐 회사가 됐든 개인 사업이 됐든 그걸로 대출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은행한테 배당을 주는 거죠. 은행한테 배당을 주면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 그게 딱 세일러가 하는 그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참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 뭐 조수빈 아나운서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형 채널들, 그다음에 전 세계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 그리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 틈새 시장을 노린 STRC 같은 상품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까지는 주류 언론이나 뭐 대형 채널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다 각자 다른 결론들을 내리면서 그게 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AI 주다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토믹님, 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왔다. 사실 비트코인 이해할 때 되게 어려웠던 그 허들을 넘긴 그 단계까지 왔다. 그럼 요거는 일단 개인이라고 보면 개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인식까지 됐다면 비트코인 오렌지 필 되기 직전인데 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일단 동의가 됐다. 내가 추천책 만들 때도 그 배치를 딱 그렇게 했어요.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 화폐에 대한 역사를 먼저 다루는 쪽을 1번 책, 2번 책으로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 다음 넥스트는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가 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뭔지도 요새는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 뭐 사기네 원에 이건 다 넘어간 것 같고 비트코인이 뭔지
까지는 사실 인지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요랬으니 비트코인이 뭔지 알았으면 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비트코인의 어떤 점이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그 다음 단계거든요. 네. 딱 요 지금 코앞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뭔지까지 사람들이 사실 요 부분도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뤄주셔가지고 일반 대중적인 분들도 비트코인이 뭔지는 사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러이러한 화폐의 문제점을 비트코인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다음 단계에 아마 코앞이지 않을까. 음. 네, 요게 이제 이 다음 넥스트랩을 넘어가면 사실 이제 쉽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전까지 뭐 지난 어떤 세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가격의 현안이 돼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오르내렸다면 지금은 뭐 그런 가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많이 떨어져서 관심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화폐의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비트코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작게나마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결론 내리진 않더라도 연결고리에 바로 직전까지 오면서 논의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요? 넷달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 오렌지 필을 해야 될 수고가 절반은 덜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 이미 해주고 있으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하는 것보다 그 명목화폐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도 깊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내 상식을 좀 박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꼭 무슨 인생 부정당하는 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진짜로 그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막 빚도 안 내고 저축하고 아껴 쓰고 막 그런 사람이었을수록 어떤 분노와 배신감 이전에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덜어져서 사실 되게 쉬워졌다라는 측면은 하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여전히 저는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팟캐스트 시작할 때 같이 봤던 조수빈 아나운서가 얘기한 어떤 통제에 대한 이야기, 허락을 받아야만 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다 없다 막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이야기 관련해서인데 여전히 전 세계는 아 그래 우리가 내 부의 그 어떤 그 물타기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 그리고 제3자가 약속을 그렇게 파기해 버릴 수 없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겠구나까지 간 건 맞지만 뭐 이게 또 열심히 번역하고 있던 비트코인 스탠다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좋은 화폐라는 개념이 19세기랑 20세기 때 의미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19세기까지만 해도 심지어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거장들조차도 뭐 그래 금처럼 시장 상품으로서 판매성 아주 높고 누구나 다 원하고 아주 오랫동안 보존되고 누구도 양을 함부로 막 못 늘리면 오케이 그거 되게 좋은 화폐지 이게 19세기의 해석이었다면 20세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본격 명목화폐 시대가 오면서 제3자 및 그 제3자를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주권 국가들이죠. 국가들이 네. 마음대로 그 은행 팔 비틀어서 계좌 동결하고 압류하고 검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쟁 시대 때부터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그 국민들의 그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일이 물 타서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막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했던 이런 측면들이 워낙 부각됐기에 20세기의 학자들은 건전화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열 저항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저항 이런 거에 훨씬 더 20세기 학자들은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미제스도 그렇고 뭐 머레이 로스바드도 그렇고. 그래서 1번 관문 가치가 오랫동안 보존되고 누가 마음대로
디폴트, 그러니까 배째라 할 수 없는 그런 게 필요하네.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게 필요하네까지는 온 것 같지만 이 어떤 통제나 검열 수준이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이너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아직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뭐 강한 검열이나 강한 압류 이런 거를 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가진 진정한 힘은 거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도 비트코인이 진짜 대단한 게 19세기 때 있었던 건전화폐의 개념, 20세기의 건전화폐의 개념을 정말 완벽히 결합한 그런 거다라고 평을 하거든요. 사이페딘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진정한 힘이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도 있지만 그 두 번째에서도 온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장벽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19세기 때 있었던 건전화폐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의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비트코인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20세기에 추가됐다고 했던 중요 항목인 검열 저항성, 요 부분이 사실은 인식이 돼야 셀프 커스터디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소중하고 희소하고 불변이고 뭐 이런 거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검열 저항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은 경각심 같은 게 없으면 그냥 거래소에 넣어놓고 뭐 보관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검열 저항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인식이 정확하게 됐다면 이제 당연히 스스로 보관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들기는 했는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비트코인에 대한 게 건전화폐의 어떤 개념이랑 연결돼서 사람들에게 거의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긴 하겠네요. 네. 그 두 번째 검열 저항성도 공용 상식이라면 셀프 커스터디 거래소 비트코인을 떠나서 제 채널에도 자주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그 비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막 2배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아니면 방금 우리 막 얘기했던 STRC나 MSTR을 비롯해서 막 두 배, 2배, 세 배. 3배, 뭐 그런 거 노리는 게 사실 1번까지는 갔지만 그래 내가 뭔가 피앗 머니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까지는 갔지만 아직 그 두 번째로 확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데 좀 더 관심이 가고 그런 데 좀 더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어쨌든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일단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아토믹님의 그 코너 속 코너인 은행썰, 요것도 이렇게 잠깐 쿨타임으로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토믹님, 예. 뭐 은행은 진짜 그 피앗의 온상지 아니겠습니까? 온상지라기보다는 뭐 제가 너무 깠나요? 그래? 아니요, 까도 됩니다. 네. 전 괜찮습니다, 이제. 어쨌든 전 직장, 은행, 이곳이 저 은행가들 좋아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곳에 있다 보면 뭐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은행도 분명히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를 할 텐데, 제가 예. 알기로는 은행 이제 마감 시간에 마감했는데 돈 안 맞으면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까?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이겁니다. 예. 뭐 5만 원, 한 10만 원 안 맞는 거 그것도 약간 짜증 나겠지만 채우는 경우들은 있을 텐데, 예. 계실 때 본인이든 주변이든 대박 빵꾸 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 있는 케이스 있습니까? 제가 사고 쳤습니다. 아토믹님이요? 아토믹님이 하필 대박 사고? 물론 이제 저 그래서 말고도 퇴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그건 퇴사 안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는데, 저도 얼마였더라? 한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예, 안 맞아가지고 거의 200만 200만 사토시를 지금? 사토시 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일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 기억에 적금을 해지한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받아가시는 고객님이었는데 네. 어 제가 그게 이 5만 원짜리가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네. 이 만 원짜리는 당연히 한 장에 만 원이니까 그냥 뇌가 특별히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개수만 맞으면 그게 딱 금액이 맞는데 5만 원 말 그대로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간혹 헷갈릴 때가 정말 많아요. 이 거스름돈이나 줘야 될 때나 이게 거꾸로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로. 잠깐만요. 당연히 여기서 좋겠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은행 갈 때 5만 원권을 노려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건 꿀팁 일단 알고 가시고요. 만 원짜리 말고 5만 원짜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어가시죠. 사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네. 실제로 그것만 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아, 정말요? 정말로요. 뭐 예를 아하. 들면 500만 원에 출금하는데 이제 은행은 헷갈리게 뭐 한두 장 빼가지고 495만 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출금할 때. 거기서 그럼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네요. 미끼죠. 근데 이제 사실 그 495만 원이면 한 장을 빼고 그 저희가 은행에서는 100장 단위로 이렇게 묶음을 해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면 그냥 한 묶음 그냥 딱 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495만 원이면 99장을 줘야 되는데 네. 이 헷갈려서 하차하면 그냥 줄 수 있어요. 정말 그냥 몇 장을요? 100장짜리를 그냥 줘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더 주는 아, 상태가 5만 원을 가끔씩 더 주게 나와요. 되는. 예. 그냥 근데 99장을 줘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100장을 주는 묶음 띠지 자체를 안 풀고 그냥 주는 그래도 사례도 어쨌든 있거든요. 그분은 그래 봐야 5만 원 이득을 본 건데 그렇죠. 아토미님은 어떻게 하다 200만 원을 했냐고요? 저는 그때 그 적금 해지 후에 그거를 그분이 만 원짜리랑 5만 원짜리를 섞어서 요청을 했어요. 만 원짜리 5만 원. 네, 그 남는 금액을. 그래서 그걸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만 원짜리를 안 드리고 5만 원짜리를 드렸습니다. 만 원짜리 개수만큼 5만 원짜리를. 자연스럽게 드리고 근데 자연스럽게 드리고 이제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좋게 이제 딱 그러면 드렸더니 그분은 받은 네. 다음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면서 나중에 네. 알고 갔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셔터를 4시에 문 네. 닫고 딱 맞추는데 금액이 진짜 몇백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와,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고, 혹시 너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정말. 네. 그냥 한두 장 실수한 게 아니라 금액을 내가 잘못 친 게 아닐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개인별로 시제가 있어요. 네. 은행은. 그 지점 시제가 따로 있고, 제 시제라고 하거든요. 실제 현금은 지금 남아있는 거. 네. 그거랑 전산을 맞추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딱 그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를 내가 보통 이제 현금을 땡겨올 때, 제가 뒤에 금고도 있지만 바로 옆에 그 소금고라고 해서 그냥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네. 내가 더 많이 땡겼나? 그래가지고 막 거기 바구니도 찾아보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거 땡겼나? 이렇게 의심도 해보고 네. 아무리 계산해도 저만 안 맞는 거야 이게. 아하. 그 어떻게 그래서 발견하셨어요? 결국? 내가 그때 이게 5만 원짜리로 포인트인데. 잘못 드렸나 그거를.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이거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지점이 그때 퇴근 이제 아무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찾을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토믹님만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윗분들도 못 못 가요? 갑니다. 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럼 찾아내야죠. 그러면 그때 아토믹님 그 직급이 뭐였어요? 과장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과장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뭐 일단 욕 먹기 전에 일단 거기 지점에서부터 욕은 안 합니다. 일단 뭐라도 안 해요. 일단 찾아야 돼. 일단 찾고 혼나고 일단 그게 순서라. 이 악물고 다들 이렇게 일단 찾아야 돼. 빡치지만 일단은 예, 예. 빡치지만 일단 찾아야 그 다음에 네. 뭐 혼을 내든 거니까. 네. CCTV 다 까기 시작했죠 이제. 왜냐면 혹시 진짜 내가 제가 잘못했는지 뭐 다른 직원이 혹시 잘못 가져갔는지 그 나라에 있었던 업무 내역을 쫙 까면서 이제 CCTV 까는 거죠. 제 업무 내역도 까고 CCTV 까고 다 찾는 거죠. 네. 모든 직원이 매달. 네. 그냥 이제 사실 욕먹을 짓이죠. 사실 이제 다른 네. 약속도 있고. 이 정도면 거의 빌런인데요. 빌런, 최고의 빌런. 막 찾는데, 막 저도 막 거의 좀 죄인인 상태로 막 CCTV 까고, 제 거 막 단말 찾아보고. 근데 이제 딱 CCTV 까면서 그때 발견한 거죠. 그 만 원짜리 줘야 되는데 5만 원짜리 준 거죠. 그게 CCTV에 나온 건가요? 네, CCTV 다 나오니까. 딱 업무 이제 내역 까면서.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연락을 해서 다행히 고객님이 이제 딱 연락하니까 더 주셨다고 다행히 고객님이 연락 받고 더 주셨다고 제가 찾아가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찾은 경우는 보통, 그 가수금을 잡아요. 네. 가수금을 잡아서 메꿀 돈, 그래서 음. 따로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제 돈 이제 메꾸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CCTV까지 다 보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했는데, 아닌데요? 저 더 받은 거 없는데요? 그럴 수 이러면, 있죠. 그러면 그럼 이제, 그냥, 그럼 이제 X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럼 내 돈. 네, 내 돈 박아야죠. 뭐, 어떻게, 뭐, 별 수 없어요. 그냥 고객님이, 난 몰라요 하면 뭐, 머리 아픈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음. 근데 이게, 아, 참, 집에 못 들어가실 뻔 했네요. 아찔했죠. 그날 200만 몇 시에 원이면은, 퇴근하셨어요? 그때가, 그래도 빨리 찾아서, 9시인가? 10시인가? 그쯤 들어갔습니다. 다 전 직원 다 묶여서 지점장님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날 뭐 점심이라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거 말하면 나 이제 다 알려나? 그런데 이제 다음날, 그게 하필 금요일이었었고요. 네. 이제 토요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저도 이제 막 긴장하고 그랬는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당시 이제 알아두셨구나. 알아듣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하. 못 나가요. 지점에 못 나가요. 그 5일 다음 주, 동안 이 내내 쉬어야 됐거든요. 아, 이제 되게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가지가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정말 가지가지 했다. 어. 야, 오늘 아과장 안 나왔어? 코로나 걸렸대요.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가지가지 이거잖아요. 했습니다. 정말 음. 잊을 수 없는 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잊을 수가 진짜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긴장 빡 해가지고 막 진짜 정신없이 하면 문제 해결하고 나서 기운이 그냥 쫙 빠지잖아요. 와 정말 쭉 빠지고 그냥 몸이 이제 가더라고요. 그게 야, 확 가더라고요. 200도 그런데 막 2000이었으면은 그건 담낭이라도 제거하셨겠는데, 이거. 끔찍하네요, 진짜. 끔찍합니다. 역시 제가 이 은행썰은 그냥 저희 사전에 준비된 거 없이 그냥 돌발로 제가 한번 던져봤는데, 야, 또 있어, 이런 케이스가. 심지어 본인 케이스야, 또. 저를 실망시키지 네. 않는, 제가 이렇게 낚싯줄을 던지면 역시 대어를 묶어주시는 아토믹님, 또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잘 또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아토믹님도 그렇고 넷달바님도 그렇고 최근에 좀 많이 바쁘시잖아요. 뭐 아토믹님은 이제 또 컨퍼런스 준비를 좀 시작하시고, 넷달바님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책 번역하시던 거 마무리되는 일이 있는데, 우선 아토믹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저희가 1화 때 팟캐스트 1할 때 얘기했을 때 마이클 세일러 마곡설로 이제 다들 열광했다가 2화 때 세일러는 안 온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낚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사이페디 나머스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잭 말러스는 뭐 거의 확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그 컨퍼런스 몇 월이죠? 일단 8월 31일에 시작을 하고요. 명칭이 3일간 뭡니까? 정확하게 컨퍼런스 명칭. 명칭이 이제 사실 정확히는 전에 이제 작년에 했었던 컨퍼런스는 비트코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컨퍼런스를 2월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저의 이제 대표님이 그걸 하셨는데 이제 그 대표님의 소속이 그 전에는 언론사에서 계셔서 그 언론사 이름으로 이제 그거를 했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대표님 언론사를 나오고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은 컨퍼런스의 주제긴 하지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오리진 서울로 이름을 아예 바꿨고요.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인가요? 네,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입니다. 음. 그리고 날짜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이제 진행이 되고 장소는 사실 마곡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미 예약이 작년에 끝나서 사실 작년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소속이 둘 다 이제 네네. 달라서 이게 4월부터 왔더라고요. 내년 거를. 그래서 음. 올해 하려고 했었으면 작년 4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 4월 되면은 내년 거를 이제 마곡 거를 이제 올해 4월에 예약을 할 거라서 마곡은 내년에 하게 될 예정이고 올해는요? 올해는 시그니엘
시그네에서 작년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아마 진행을 지금 할 가능성이 롯데타워 높습니다. 시그니엘. 예, 똑같은 곳에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오리진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름도 뗐어요. 떼고 그냥 오리진 서울로 진행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좀 유명 연사들, 해외 유명 연사 누구 옵니까? 일단, 세이페딘, 뭐, 지미송, 그다음에 잭 멜러스, 이렇게는 아마 거의 많이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 협의는 아직 하고 있고, 이제 확정된 연사분들은 한 15분 정도 계세요, 일단은. 어우, 많이 오시네요. 목표는 한 100분 정도 이제 모시는 거라서. 연사가 그렇게, 100분이요? 네, 해외 연사가 100분 정도 모시는 걸 목표로 저희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아직 사실 진행은 많이 못해서,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이제 9월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목표는 100분 정도로 이제 모실 거고, 이제 그 3일간 진행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첫날은 약간 인더스트리 데이 해서 이제 약간 기관 대상 분들 네트워킹 하는 세션이고, 이제 이틀간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이 만나 뵈실 수 있고, 저의 목표는, 물론 이제 약간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그 전에 오시는 이제 해외 연사분들 대상으로 어디 이제 관광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한 주, 이제 그 열리는 그 주부터 그 이제 9월 초 주는 이제 그 저희 비트코인 하우스 오리진을 거의 24시간 열 겁니다. 아예 열어가지고 닫지 않고, 이제 컨퍼런스, 왜냐면 저희가 잠실이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장소가 저희 그 하우스가 선릉이랑 가깝잖아요. 선릉이라서 몇 정거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사분들도 바로 여기 오실 수 있고, 이제 모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한 번 여기서 오셔서 듣게끔 하고, 이제 연사분들 몇 분들은 또 아래 그 호스텔이 있거든요. 네. 호스텔 저희가 계약할 건데, 이제 그 방 자체를 저희가 이제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주무시게 하고, 이제 또 연사를 하거나 뭐 네트워킹 하거나 계속 이렇게 쉴 새 없이 돌려서 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할 수 있게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긴 한데,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구체적인 오피셜은 대표님하고 뭐 저랑 뭐 이렇게 저희 통해서 한번 팟캐스트를 또 한번 잡는 것도 방법이라서 그건 저희 한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시즌에 우연히 오리진 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잭 말러스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봤는데 가능. 뭐 갑자기 이렇게 좀 껄렁껄렁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머리 긴 남자애가 한 명 있다. 그래서 봤더니 잭 말러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아, 이제 저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설레는데요. 뭐 또 재밌는 거를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구체화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씩 또 이제 또 그럼 지금 다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 뭐 행사 준비하시면서 뭐 또 참여하시고 싶은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비트코인이나 맥시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테니까 뭐 관련 정보들은 이제 차근차근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넷달바님도 거의 제가 듣기로는 번역 작업, 지금 번역하고 계시는 책 이름이 이제 현재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요 책의 이제 번역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 역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네. 저 태클 거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그 수정 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수정, 전면 재번역입니다. 전면 재번역. 네. 일단 원고는 완성을 했고, 정말 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번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글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아무리 참 그래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고 흐뭇해 하다가도 내일 아침에 보면 또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책이 또 책인지라,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어쨌든 비트코인계에서는 약간 바이블 같은 바이블이죠. 책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부담감도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좀 해야지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마지막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원고는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뒤의 과정은 사실 저도 이 출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뭐, 함부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블록 사이즈 전쟁 때 최종 원고를 넘기고, 이런저런 피드백 계속 핑퐁 왔다 갔다 하고, 편집해 주시고, 그게 이제 디자인 나오고 최종적으로 어떤 출판물로 나올 때까지 한 2달?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월까지는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6월에 됩니다. 나와요? 예, 예, 예. 야, 야, 혹시 그 책 제목 정해졌나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라는 이 제목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소개해 줄 때 참 말을 하고서도 약간 좀 되게 없어 보여서 민망하다. 아니면 강의 자료 같은 데다가 슬라이드 같은 데다가 그걸 띄워놨을 때 이렇게 뭔가 조금 그렇다. 뭔가가. 왜냐하면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인데 대체로 되게 디자인이 다 통일돼 있고 일관성이 있거든요. 딱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앞에 써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라이 돌화폐, 금, 그리고 비트코인 QR코드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인데 그 중에서 아주 씬 스틸러가 딱 있거든요. 시선 강타라는 버전이 이건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그 같이 그 짤 띄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선 강타라는 좀 요상하게 디자인한 나라의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한국 책이거든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래서 요것도 네, 원제인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 아, 6월에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넷달반님의 필체가 담겨 있는 역자 책인 거의 새로운 책이죠. 새로운 책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그거는 확정될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일단 시기 정도는 네,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될 거라고. 참고로 제가 그 넷달반님 진행하고 계시는 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봤거든요. 그 문장 읽어봤는데 이렇게 술술 읽힙니다. 진짜 술술 읽혀서 그 전에 책하고 비교하시면 확실히 좀 비교하면서 읽으실 만할 거고 더 그때 읽었던 책의 느낌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됐고 나오면은 좀 다시 한번 넷달바님 버전으로 한번 제대로 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엄청 바쁘시네요. 뭐 6월에 이벤트 하나 있고 또 8월에 이벤트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그때쯤 되면은 뭐 많은 분들 뭐 저희가 가격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한 8월, 6월 이렇게쯤 되면은 아토믹님 우리 계절로 보면은 그때도 또 겨울입니까? 저희 계절 망했는데 계절 예측 망했습니다. 한 번 저희. 틀렸는데 뭐가 또 그 두렵겠습니까? 네. 대충 뭐 8월이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음, 조금 따뜻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8월은? 8월 정도면? 네, 8월 정도면 따뜻해졌다. 되지 않을까요? 음. 뭐 또 틀리겠죠 또 이제 9번째 또 틀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런 얘기해도 이제 구독자님들이 야 너네들 하는 얘기는 안 믿어 라고 하실 테니까 그냥 편하게 저희끼리 뭐 얘기해보면 아토믹 8월에 따뜻해져. 몇 달 봐. 저는 올타임 하이 하겠습니다. 올타임 하이요? 8월에 올타임 하이. 네. 여기서 갈립니다. 8월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신고가. 네, 신고가 나온다. 신고가 경신. 막 던지겠습니다. 아토믹 8월이면 따뜻해지기 시작. 몇 달 봐? 8월 신고가 경신. 와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강하게 갈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몇 달 받는 얘기를 하면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는 대박이 나겠는데요. 뭐 일반 대중들의 관심사가 뭐 난리가 났을 거고. 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러니까 신곡가 그 마음을 되게 담아서 또 이렇게 립으로 하나 립 서비스로 한번 하셨구나. 네. 네. 뭐 저도 그냥 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8월 정도 되면은 저점은 이미 확인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지나고 있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하락 추세나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걸리는 그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뭐 그 추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뭐 대략적으로 그 안에는 적어도 이 하락장을 알차게 보내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8월 정도 전까지는 그 모든 액션이 좀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이 하락장을 열심히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광고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 광고가 안 들어오다가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인데 성함이 딘자리님입니다. 딘자린. 네. 딘자린님이 저의 오래된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광고에 관심이 있는데 뭐 오픈 카톡방이 있냐 뭐 이렇게 그 유튜브 보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기셨는데 딘자린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거기다가 막 그 제 메일 주소랑 뭐 이런 거를 쓰는데 자꾸 제가 제 거에다가 쓰는데도 차단이 돼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연결이 못 됐습니다. 이렇게 또 귀가 날아가나 했는데 딘자림님 이거 꼭 보고 계시면 제 영상 어떤 영상이든 누르면 그 더보기란 보면 그 제 메일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꼭 좀 그 전달하고 싶으셨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꼭 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토믹님 그 뭐 논의됐던 그 약간의 뭐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광고 관련돼서는 없나요? 진척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 음, 유무를 알 수 있는 거죠? 한 4월 되면, 4월. 네,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4월. 네. 그럼 적어도 4월쯤 잘하면 뭐 딘자리님한테 연락이 오든 아토믹님 그분한테 연락이 오든 저희 팟캐스트의 첫 번째 광고주와의 어떤 연결이 또 될 수 있는 거겠는데요? 그렇다 보여집니다. 그게 또 한 군데가 아니라 한 여러 군데가 군데, 아니에요. 네, 여러 군데의 가능성이 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 이거 지금 가능성 팟캐스트 존재한다. 1화 때 마이클 세일러 마법설처럼 또 이렇게 뻥카 날렸다가 또 우리 많이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네, 뭐 그냥 좀 마음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많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희가 톤이 좀 높아졌는데 협의 중이다. 네. 협의 중이다. 뭐 여러분 그 저희가 광고가 없다고 뭐 흥이 안 나고 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최선 다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이게 삶에 이렇게 의욕을 좀 불러 일으켜주는 동기부여 같은 게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후원 언제든 감사하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의 광고 타임 한번 가져보고 그러면은 오늘도 또 미션 클리어로 이 정도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텐션이 굉장히 높아서 얘네들 도대체 몇 시에 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저녁 11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희는 또 재밌게 들으시라고 텐션 높여서 팟캐스트 찍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뭐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이너 뭐 맥시 분들 만나면 재밌게 잘 듣고 있다,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 듣고 있고 힘내서 계속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댓글로 요런 주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난 이런 게 조금 궁금한데 이런 내용들도 언급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뭐 내 딸버님과 제 채널 영상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오리진 하우스 방문하셨을 때 뭐 아토믹님 만나시면 아토믹님한테도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토믹님 요즘에 지금 많이 아파가고 있어요. 그 지금 힘들어요. 네, 지쳐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 몸이 한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좀 응원의 메시지 만나면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큰 힘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팟캐스트도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팟캐스트 마무리 멘트는 넷달바님 라이센스로 가고 있잖아요. 안녕. 네, 오늘은 이걸로. 뭐, 네, 안녕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넷달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팟캐스트 또 재밌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It's very simple. Now, if you told me you owned all of the Bitcoin in the world and you offered it to me for $25, I wouldn't take it because what would I do with it? I have to sell it back to you one way or another. I mean, maybe I have the same people, but it isn't going to do anything. The apartments are going to produce rental and the farms are going to produce food.